안녕하세요, 가치남입니다. 3월 19일 화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조금은 기대를 했었는데 생각보다 시장이 많이 좋지 못했습니다. 코스피가 마이너스 1.1%로 마감이 되었고, 그리고 코스닥은 그나마 조금은 덜 빠졌고 마이너스 0.3%에서 오늘 시장을 마무리했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피 상위 종목들을 보면 오늘은 빨간불이 들어온 종목들이 많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반면에 크게 급락한 종목을 찾아보면 기아가 7% 이상의 급락이 나왔습니다. 찾아보니까 오늘이 배당락이었고, 어제까지 기아 종목을 보유했다면 아마 배당을 받을 대상이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배당 기준일이 끝났고 오늘이 배당락이었기 때문에 차익 매물이 상당히 많이 나왔다고 생각이 되고, 작년 말에 배당 기준이 조금은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배당락 일정도 기업마다 조금씩 달라졌으니까 여러 개 종목들을 보유하셨다면 그런 일정들은 꼭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았었고요. 그리고 코스닥은 그래도 빨간불이 들어온 종목들이 몇 개 보이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초전도체 관련주라든지 또 제약 바이오 업종, 이쪽도 흐름이 좋았었죠. 그리고 로봇주도 최근에 다시 돌아서는 흐름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초전도체, 바이오, 로봇, 이쪽이 오늘은 강세 흐름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어서 코스피의 수급을 살펴보면, 자, 오늘도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가 나오면서 3거래 연속으로 순매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3거래 연속으로 순매도가 나왔던 사례가 없었거든요. 특히 올해 초에요. 그런데 조금은 찝찝하게 3일 연속으로 순매도가 나왔고, 기관도 마찬가지로 오늘도 상당히 많은 순매도 물량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가 있었네요. 그리고 삼성전자는 오늘 소폭이지만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왔었고, 반대로 하이닉스는 7거래 연속으로 외국인의 지속적인 순매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PBR 관련주 현대차라든지 삼성물산, 여전히 외국인의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죠. 그리고는 급락이 나온 기아는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주차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19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삼성전자, 현대차, 셀트리온, 알테오젠, HLB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했고, 제약 바이오 업종이 3종목이나 포함되어 있죠. 그리고 기관은 LNF, 위메이드, 레인보 로보틱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뭐 2종목을 제외한다면 그렇게 많은 규모로 매수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볼게요. 어제 전체적으로 3대 지수가 모두 빨간불이 들어왔지만 내용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썩 좋았던 시장은 아니었습니다. 나스닥도 결과적으로는 0.8%였죠. 하지만 시가는 1% 이상에서 갭상승으로 출발했었고 고점이 1.7%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그래서 종가가 어제 흐름의 최저가였습니다. 그리고 S&P 500도 마찬가지로 0.6%의 상승이 나왔지만 마찬가지로 장중에는 1% 이상의 상승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다우지수도 마찬가지고요. 전체적으로 시장은 빨간불이 들어왔어도 내용적인 부분은 그렇게 썩 좋지 못했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지수는 전날과 동일하게 마감이 되었네요. 하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갭상승으로 출발했었고 시가가 1.6% 그리고 고가는 2%를 돌파했었죠. 때문에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반도체도 흐름 자체가 썩 좋지 못했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는 엔비디아의 개발자 컨퍼런스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시가를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기대감을 갖고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개발자 컨퍼런스가 진행이 되면서 기대감보다는 재료 소멸 측면에서 차익 매물이 훨씬 많이 나왔었고, 그게 국내 시장에게도 그대로 전달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반도체 지수를 보면 단기적인 추세를 봤을 때는 여전히 그 추세는 이탈하지 않았거든요. 계속 그 추세 하단에서 반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 추세 상단에 있는 만큼 어제는 시가 대비에 밀렸었지만 충분히 반등 가능성도 있는 위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주봉상으로 본다면 최근에 과열 구간을 접했었고 이제 막 과열 구간을 벗어났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길게 봤을 때는 약간은 횡보하는 흐름은 더 나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은 짧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 추세 하단부에 접해 있는 만큼 어제는 실망스러웠지만 결코 실망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최근 들어 약세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봉으로 볼게요. 제가 항상 대형주는 주봉으로 보는 것이 훨씬 정확성이 높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것도 저점끼리 연결을 해보면 하이닉스도 여전히 추세를 이탈하지 않았고 최근의 급등 때문에
단기적으로 쉬어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주봉상으로 볼 때도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15만원 정도? 그 정도 위에서는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조금 전에 반도체 지수의 흐름이라든지 또 추가적으로 하이닉스의 흐름까지 같이 대입을 해서 보시고요. 그리고 지금은 반도체 대장이 하이닉스거든요. 때문에 이 종목이 방향성을 잡는다면 많은 AI 반도체 관련주 있죠? 그런 종목들도 흐름이 다시 돌아설 가능성이 있으니까 반도체 관련주, 특히 AI 반도체를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하이닉스가 언제쯤에 반등이 나오는지 그런 것들을 바로미터로서 한번 참조를 해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도 볼게요. 일단 삼성전자도 추세상으로 보면 아직까지는 추세를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위치에서 봤을 때는 삼성전자는 한 차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충분한 위치는 되었다고 생각이 돼요. 하지만 이 주봉상의 추세, 그 추세를 이탈하게 된다면 생각보다 시간이 또 많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반도체 업황이 나쁜 것은 아니거든요. 때문에 과거 2년 전처럼 많은 기간은 소요되진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추세가 한번 깨지게 되면 그 추세를 돌리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해 보시고요. 그렇지만 반도체 업종은 추세가 깨진다고 해도 업황 자체가 돌아섰기 때문에 그 흐름을 다시 돌려 세우는 데는 길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조금 더 근거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두 개의 기사를 보여드릴게요. 자, 오늘 삼성전자의 실적 전망이 나왔는데 1분기에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5조 원을 넘길 것이라는 굉장히 긍정적인 전망이 나왔습니다. 작년에는 영업이익이 6,400억이었거든요. 그래서 작년은 사상 초유의 실적 부진을 겪었었고 정말로 올해 1분기에 5조 원대를 돌파하게 된다면 이것도 굉장히 고무적인 실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작년 1분기에 6,400억은 굉장히 저조한 실적으로 기억이 된다면 이번에 정말로 5조 원대를 돌파하면 1년 만에 정말로 큰 폭의 영업이익이 개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하이닉스도 조단위의 영업이익을 예상하고 있고, 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최근에 D램이나 낸드 플래시 이쪽의 가격이 반등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D램 시장에서도 AI 반도체라고 불릴 수 있는 HBM 쪽, 그쪽의 매출 비중이 늘어나는 것도 실적이 증가하는 데 크게 한몫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것은 일반 D램에 비해서 HBM이 마진이 3배에서 5배 정도? 그 정도 더 마진이 남는다고 해요. 그리고 22년도에는 HBM 비중이 2.6%였다면 작년에는 8.4%, 그리고 올해는 무려 20%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진 높은 제품이 점유율마저 증가한다 라는 것은 1분기에 실제로 영업이익이 5조 원이 나온다고 해도 하반기로 갈수록 더 높아질 수도 있다는 기대감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업황이 돌아섰다는 것은 혹시나 정말로 추세를 이탈한다고 해도 크게 걱정할 수 있는 흐름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도 가장 좋은 베스트는 과거에 몇 차례 추세선에서 이렇게 반등이 났었죠. 그럼 지금의 위치에서도 반등이 나오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추세. 그래서 일봉상으로 보면 오늘 흐름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일봉보다는 주봉을 보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겠고, 우선은 반도체 지수도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위치는 되었으니까 추세를 이탈하지 않고 반등이 나오는지 이런 부분을 꼭 살펴보세요. 자, 그리고 최근에 시장 흐름이 약간은 좋지 않은 것 같은데 저는 가장 첫 번째가 금리 인하에 대한 전망이 조금은 뒤로 미뤄졌다. 그게 가장 주된 이유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미국 시장은 조금은 과열 측면도 있겠죠. 여기 나온 기사를 보면 금리 인하 전망이 3회에서 2회로 수정 가능성이 제기가 되었고, 또 그리고 금리 인하 기사들을 살펴보면 골드만삭스에서는 올해 4회에서 3회로 마찬가지로 한 차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6월에 금리 인하 전망이 50%를 넘지 못한다 이런 기사도 있고, 그리고 최근에 국제유가가 많이 반등을 했잖아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68달러 이 정도를 기록을 했었는데 지금은 80달러 이상을 돌파하면서 다시 한번 국제유가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 국제유가가 반등을 하는 것은 경기가 나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 최근에는 중국의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시도 계속 반등이 나오고 있고, 또 중국 경기가 살아나다 보니까 당연히 건설 쪽도 침체 구간을 벗어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요즘에 구리 가격도 많이 반등을 했었고, 또 리튬 가격마저도 서서히 저점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보더라도 생각보다 금리 인하 시기가 많이 늦춰질 수도 있겠다. 이게 지금의 시장 분위기인 것 같고, 그 때문에 단기적으로 주가에 조정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지만 저는 장기적으로 본다면 어쨌든 금리 인하는 하는 거는 확실하거든요. 때문에 지금 이런 이슈들을 통해서
생각보다 눌리는 업종이 있다면 저는 충분히 매수의 관점으로서 지금의 조정 구간을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하반기까지 업종 자체가 명확한 것은 대표적으로 반도체가 있겠죠. 그리고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바닥을 조금 잡은 거는 같아요. 하지만 언제쯤 돌아서는지 그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때문에 반도체 관련주는 지속적으로 하반기까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이슈들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금리 인하 시기가 늦춰짐에 따라서 주가에 조정이 나왔을 때 그때는 좋은 매수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그 조정의 기간은 우리가 알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살펴보는 것이 꼭 선제적으로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틀 뒤에 미국의 FMC가 있어요. 조금 전에 금리 인하 시점이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런데 어쩌면 21일을 기점으로 해서 단기적으로 그 악재가 해소될 가능성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결국 FMC를 전후로 해서 시장에 불확실한 기사가 나왔고, 이 FMC에서 연준이 실제로 금리 인하 시점이 뒤로 미뤄진다는 어떤 코멘트가 나온다면 그 자체만으로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 전부터 미리 반영이 되었던 만큼 오히려 부정적인 내용이 주가의 상승을 또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틀 뒤에 있는 FMC를 통해서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중요하게 살펴보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어려운 시장이었는데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저녁 되세요. 감사합니다.